자, 송은재 KNN 방송위원님 모시고 다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축출 작전을 벌였는데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그냥 자중 질환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니 서울중앙지검도 전부 다 막 돌아서고 법무부 쪽 사람들도 다 돌아서고 그 추미애는 고립무원에 빠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재인이 나타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도 다 압니다. 국민들 아니까는 여론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충격적인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죠. 오늘도 그 리얼미터 조사가 있었는데 일단 긍정평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37.4 부정평가가 57.3 37.4는 사상 최저죠. 문재인 취임하고 나서 최저죠. 처음입니다. 물론 뭐 다른 정권에 비해서는 좀 높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워낙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이 소위 말하는 극성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막 참여하고 이래서 이렇게 높았는데 어쨌든 지금 37.4는 가장 낮은 그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그 원인이 아무래도 뭐 집값 파동 이런 것과 맞물려서 최근에 일어난 윤석열 찍어내기 그런 논란에 대해서 민심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30일, 1일, 2일 조사를 한 것이니까요. 네.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것이니까 윤석열 그 직무 배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네. 것이다. 배경에는 뭐 부동산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제 저는 윤석열 징계도 아주 큰 뉴스지만 이번에 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선이 무너진 것이 그 못지않은 저는 큰 뉴스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예. 이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사실은 비판하는 쪽에서는 내로남불,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래서 뭐 어떡한 말인데 라는 식이죠. 우리 40%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믿는 건 지지율이었습니다. 이게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조국 사태 때도 40% 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로서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37%까지 내려오게 되고 이게 지지율이 37%가 되면 그 반대하는 부정은 60% 가까이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57.3.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는 지지율을 믿고 내로남불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렇죠. 오게 된다. 예. 이제 레임덕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받은 41%죠. 그 이제 지지층이 무너졌다. 이번 지지율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으로 호남 진보 쪽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그 지지층에서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다. 콘크리트가 무너졌네요. 콘크리트. 이건 굉장히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뭐 실패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급격히 무너질 때 제일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진 것입니다. 최소 25%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국정 운영 동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완전히 상실되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정권도 그 수준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중에서 지역별로 보면 문재인 지지율 중에서 지역별로 보면 의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대전, 세종, 충청 여기서 문재인 지지율이 무려 14.9%가 폭락을 하면서 30%, 30.5%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13.2% 폭락을 하면서 22.5%.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여기서는 20%대로 무너질 그런 위기인데 이게 왜 대전, 세종, 충청이냐? 윤석열 효과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정치 평론을 하거나 기자들보다 먼저 알고 있다라는 게 지금 겉으로는 추미애와 윤석열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재인과 윤석열이 대립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문재인의 권력형 비례를 파악한 거죠. 문재인 주변에.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지지율이 또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뭐 1위 한 게 어제 나왔는데 윤석열의 지지율과 문재인의 지지율이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들이 이미 윤석열이 잘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당 지지율 말씀을 하신 거 하나만 더 짚어보죠.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28.9 이것도 가장 낮습니다. 지금까지 20%를 처음 내려왔죠. 예, 처음 내려왔죠. 리얼미터에서. 예, 리얼미터 28.9 국민의힘이 31.2 근데 국민의힘이 잘해서 아니고 잘한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김정인 비대위 체제가 도대체 이 상황 같으면 펄펄 날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가 아니고 그 야당이 제1야당의 대표
펄펄 날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끌어올려야 되는데 워낙 지금 이 민심이 안 좋으니까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4월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에서 상당히 그 민주당이 28.4에 거쳤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데 7.7%가 하락을 했어요. 7.7%포인트가 지난주보다 민주당이 22.2% 받았습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28.9인데 부울경에서 22.2%. 그러면 국민의힘은 37%인가 그렇죠. 예. 그러면 보궐선거에서 이기는 건가요? 예,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조국 사태 이후에 가장 여론의 흐름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서울과 부산이었습니다. 서울은 전통적으로 민감한 곳이었고요. 부산이 민감해진 것은 문재인 정부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부산에서 36%를 받았습니다. 예. 평소에 받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받은 것보다 12% 정도 더 많습니다. 엄청난 지지를 했죠. 제가 부산 사람들을 만날 때, 서울 사람들을 만날 때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스윙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부산에서 움직이는 폭이 12, 3%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조금 잘하거나 국민의힘 야당이 조금 못하면 곧바로 지지율이 10%가 왔다 갔다 합니다. 조국 사태에도 12, 3%가 갑자기 빠졌어요. 지금 여론조사를 잘 흐름을 보시면 한 달 안에도 두세 번 출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건대는 부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스윙보트라고 해야 되나 그 영역이 15% 가까이가 문재인을 지지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그분들이 문재인을 이제 지지를 포기를 하고 이제 다른 곳을 찾게 되는데 이 판은 부산에서의 선거에서의 판은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 야권 쪽이 유리하다. 하지만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전 제가 보기에 12, 3%는 유리하다. 지지율 추이로 볼 때. 그런데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든지 조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잘하면 다시 출렁일 수 있다. 그걸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뭐 여론이 앞서고 있지만 그 정권 차원에서는 가지고 있는 수단들이 많습니다. 그런 수단이 많고 우리 총선 때도 봤지만은 코로나 그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이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슬슬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아마 지금 또 확산되고 있으니 아마 타이밍을 봐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뭐 국간을 틀 텐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지금 막 그 생각을 하고 강구를 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 뭐 내가 점지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고 그런 뭐 어떤 내부 또 파워게임 비슷한 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 문제도 있고 코로나 백신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또 선거에서 장난칠지 모른다는 건데 지난 총선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지난 총선이 되기 전까지 사실 조국 사태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실정들이 있어서 야당이 뭐 괜찮은 선거가 될 수 있다 그래도 만약 조금 진다 하더라도 얼마 안 질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가 드러나면서 총선에서 완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절대로 뭐 안심할 부분은 절대 아니다. 사실 서울시장 선거도 지금 판은 야당이 유리하다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게 좀 구체적으로 딱 매치가 결정이 되면 전혀 또 달라지는 문제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 신공항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신공항도 별로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건 부산 시민들이 이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도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했기 때문에 저거 뭐 정권에 크게 영향되는 것 아니고 또 선거 때문에 저러는 건데 또 바뀔지 모르고 뭐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면은 뭐 필요한 신공항도 할 수 있고 이렇다라는 걸 알고 여론도 별로 호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이 안심되는 대목이긴 한데 그래도 전략은 잘 짜야 되는 것이 부산도 제가 안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게 10몇 % 부산 시민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금방 빠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만 잘못하면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신공항 카드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상당히 당황할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신공항 카드를 다음 대선에서 써먹으려고 딱 갖고 있었는데 대선 때 써먹으려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산시장 선거가 오거돈 전 시장 때문에 치러지고 이 상황에서 뭐 성추행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덮어야 되니까 갑자기 신공항을 꺼냈어요. 10조 원짜리.
그래서 그 되면 좋죠. 되면 뭐 부산 시민들에게도 좋고 그 지역 경제도 발전되고 좋지만은 그 어차피 안 될 그 되기 어렵다. 그리고 이것도 어떤 일종의 속임수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정권 차원에서 좀 상당히 좀 당황하기도 할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이 선거 전략으로만 본다면요. 좀 일찍 터트린 감도 있고 또 터트려 놓고 헛발질을 많이 했어요. 뭐 노무현 공항이니 뭐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그런 대로 잘 대응을 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뭐 분열되는 이런 현상도 보이다가 예, 이것을 요즘 또 덮을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그렇죠. 있고 부동산도 있어서 잘 덮고 넘어간 그런 부분 대처는 뭐 야당이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어쨌든 뭐 지지율 뭐 1위 1위 할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민심을 보면 전체적인 민심이 문재인 정권의 독선 독주 그리고 또 억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려는 윤석열을 쳐내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너무나 국민들 눈에도 좀 무자비하고 무지막지하게 국민들은 안정에도 없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 이용구인가요? 그 차관 신입 이용구 법무부 차관 어떻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그 월성 원전 그 수사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변호인을 지금 백운규를 비롯해서 이 원전 수사를 한다고 해서 윤석열을 다시 쳐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윤석열이 다시 행정법원 심판으로 돌아와서 다시 원전을 수사를 하니 법무부 차관의 그 변호인을 선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용구 변호사가 그 전에 압수수색할 때도 그 백운규 압수수색할 때도 배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 대전지검의 수사팀 검사들은 그때 압수수색할 때 배석한 그 변호사와 뭐 이야기를 주고받고 뭐 이랬을 텐데 지금은 갑자기 법무부 차관으로 모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상당히 지금 국민들을 좀 우롱하는 그런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의 공정성, 정당성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위원회 좋다. 근데 징계위원들 중에 정말 기피해야 될 대상, 기피해야 될 사람을 빼주는 이것은 우리가 재판에서도 기피하는 판사도 이거 기피를 하게 됩니다. 이 업무의 관계가 되든지 이해충돌이 되든가 이해충돌이 되든지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다든지 이용구 이거는 박도 못하는 이해충돌이네요. 그럼요. 이용구 부분이나 저 심재철 부분은 심재철은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그 압수수색, 판사 뭐 불법 감찰, 뭐 불법 사찰, 뭐 저거 모두 기획 지시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징계권, 판사권까지 준다라는 거거든요.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적절한 기피 이유가 있는 부분은 기피를 받아주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은 다음 주 목요일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때 다시 한번 모셔서 듣기로 하고 우리 그 송원재 TV 송원재 TV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송원재 TV 많이 구독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 이거 시청률이 잘 나와야 돼. 모르겠죠. 선배님도 뭐 여기자 이런 거 하면 시청률이 많이 나오겠네. 여기자. 배현진이하고 하면 무조건